한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이제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 북한은 작년에 20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20억 달러. 울산은 서울보다도 수출 많이 하고, 경기도보다도 많이 하고, 경남보다도 많이 합니다. 경남이 한 500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110만 되는 울산시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수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죠. 거기는 물론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SK정유, 과거에 유공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 등등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입니다. 울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는 보통 파리 아니면 뉴욕이라고 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공업도시는 피츠버그도 아니고 데트로이트도 아니고 고베도 아니고 울산이에요. 울산. 그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데죠.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막 입이 벌려가지고 감탄해하지 않습니다. 콜로세움을 보고 야 2세기 때 만든 스테디움이 야 이거 잠실 잠실 그 메인 스타디움보다 더 크구나 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특히 그 성 베드로 사원 16세기에 완공한 성 베드로 사원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큰 물을 이렇게 기중기도 없을 때 잘 만들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하고 놀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현대조선소나 포항제철 보고 똑같이 놀랄 겁니다. 똑같이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나 포항제철을 아예 관광 명소로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이 지방이 발전합니다. 돈이 있어야. 지방 돌아다니 보면은 아 이게 지방이 아니구나, 서울보다 훨씬 낫구나 하고 생각되는 데가 몇 개 도시가 있어요. 울산도 그렇고 거제가 그렇죠. 거제, 포항, 여수 같은 데입니다. 여수 같은 데. 또 요새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이 굉장히 잘 갑니다. 충남이 지금 1인당 GDP는 1인당 국민소득은 주민소득이 울산이 1등이고 2등이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왜냐? 서해안 시대이기 때문에 그 평택, 당진 뭐 여기 공업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또 그 농업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중국의 발전 때문에 이 남해안 시대에서 서서히 이제 서해안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있는 데는 문화가 발달해요. 기업이 있는 데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있으면 돈이 있으니까 조성기 공연을 유치를 하면은 거제도에는 꽉꽉 찬답니다. 또 그 공연 시설이 서울만큼 좋아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돈을 벌면 군대가 강해지죠. 나라에 비교를 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방에 사람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죠. 아 나는 서울 갈 필요 없이 저 울산이나 거제도에 살아도 뭐 문화생활을 다 장려하고 서울보다 훨씬 공기 좋고 배 먹고 싶으면은 뭐 가까운 데 드라이브 해가지고 30분만 가면 배도 먹고 여기 사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하면은 고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 남아요. 지방이 왜 피폐해지느냐 하면 좋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버리면은 그 지방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있으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세종시를 충청남도 내륙지방에 공무원들만 건물만 딱 지어놓으면 그 동네가 아주 제2의 서울이 돼가지고 번창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이회창 씨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아 그때 우리 정부가 하자는 대로 행정 수도를 포기를 하고 큰 기업체 또는 대학교 하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우리가 속아서 우리 후손들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후회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단임시켜야 돼요. 단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론을 일으켜서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고 편지 쓰고 해가지고 이 압력을 넣어야 돼요. 특히 자유선진당 그 18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유선진당 전화번호를 보면 다 전화 나와 있어요.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해가지고
제발 인간이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못 되는 거는 그건 뭐 운수소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종시를 끌고 가지고 나라 망치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을 세 분이나 배신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짓 제발 하지 말라고. 이회창 씨한테 전화 거는 게 이게 애국 운동입니다. 이게 애국의 조직화예요. 이게 애국의 행동입니다. 전화 하나 중요합니다. 전화 하나. 애국 운동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선진국을 들어야 돼요. 선진국 시민들은 그 뭐 평소에 아주 예절 바르고 절도 있고 또 말도 상상하게 하고 이러니까 얌전한 것 같죠. 결정적 시기에는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주로 그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하원 의원 중에 공화당 의원이 듣고 있다가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 말도 길게 안 하고 거짓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국회의원이 좀 참고 있었는데 되지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 지르냐.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됐죠.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 안에서 뭐 데모하고 야단다 뭐 전기톱 망치 들고 나오는데 거짓말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그 정도의 물에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한테 면패 던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나라니까 앞으로 더 당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과 한국 유권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윌슨이랑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막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공화당 동료들도 비판을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백악관으로 전화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유권자들은 뭘 했느냐. 이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에요.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뭘 했느냐 하면 그 사람하고 맞붙을 상대가 민주당 후보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정치 자금을 수만 명이 100만 달러를 보내줬습니다. 수만 명이 1인당 한 10달러, 20달러 이래가지고 다음 선거에 당신이 저 무례한 국회의원을 이겨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라고 수만 명이 순식간에 말이죠. 100만 달러를 보내줬어요. 100만 달러. 요게 인류국가 민주 시민이 하는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행동해야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감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저는 행패를 부리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막말을 하고 국회에서 데모하고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국회에서 멱살 잡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유권자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야 속 시원하더라. 인간 취급을 안 해야 되는데 영웅으로 만들어주니까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구에서 매장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성격이 포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나 손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는 국민들은 결국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죠. 국민들 책임이죠. 그런 자를 아직도 국회의원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선진국의 시민이 되기는 아직도 멀었다. 왜 멀었느냐? 그런 무례한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흥분한다. 뭐 소주 한 잔 마시면 거기서 막 책상을 치면서 그런 놈이 있나 해가지고 막 온갖 욕을 끌어붙이면 그걸로 끝이다. 그걸 가지고 효과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효과적인 행동을 하려면 그 사람한테 그 불만이 전달되도록 해야죠. 그 전달되도록 방법은 편지 쓰는 겁니다. 편지 쓰는 거, 전화 거는 거, 그 다음에 정치자금 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이 저 국회의원을 다음에 응징합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은
다음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